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8비트도 얼티밋 2 컨트롤러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홀 이펙트 스틱에 백 버튼까지 달렸는데 가격은 당시에 8만원대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했었죠. 그 이후로 재밌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 밸브가 스팀 컨트롤러를 다시 내놓게 됐습니다. 2015년에 나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 제품 되겠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격은 16만 8천원으로 좀 여유 있게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풀리자마자 품절. 너무 빨라. 저도 정말 나중에서야 주문 겨우 넣고 이제 막 받아서 써보고 있는 중 되겠습니다. 자, 개봉하면 컨트롤러 말고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퍽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일종의 전용 무선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SB 포트에 꽂으면 2.4GHz로 컨트롤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퍽과 컨트롤러에 포고 핀이 있어서 마그네틱으로 착 붙으면서 충전도 됩니다. 동굴이면서 충전기인 셈이죠. 자, 연결 방식은요. 직접 USB-C 케이블로 꽂아서 유선 연결도 가능하고요. 퍽을 통한 연결 그리고 블루투스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블루투스는 지연이 있으니까 PC와 쓸 때는 우선적으로 퍽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쓰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긴 것을 보면요. 일단 완전 대칭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닌텐도 컨트롤러나 엑스박스를 보면요. 스틱 위치가 엇갈려 있잖아요. 이건 좌우 대칭형으로 듀얼 센서와 비슷한 모습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존의 스틱댐을 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구조예요. 스틱 아래쪽에 있는 이 패드 부분까지도 스팀덱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볼게요. 후면에 보면요, 백 버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스틱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와중에도 스킬 시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요, 저는 잘 쓰지 않았는데 그립을 손에 쥐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아직 써보질 않았어요. 자, 이 제품의 핵심은요, 아래쪽에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랙패드라고 볼 수 있죠. 쉽게 그냥 노트북 터치패드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오른쪽 트랙패드에 엄지를 올리고 문지르면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보통 스틱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건 정말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트랙패드 아래쪽에 진동 모터가 별도로 있어서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미세한 햅틱 피드백이 옵니다. 양쪽 트랙패드 모두 클릭이 가능한처럼 보이는데 맥북 트랙패드랑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눌리는 건 아니에요. 햅틱으로 눌린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라서 지금 전원이 꺼져 있거든요. 꺼져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터치패드 역할만 했으면 잘 쓰기 어려웠을 텐데 적절한 피드백과 함께 커서의 움직이는 정도가 직관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별도로 적응하려는 노력 없이 쉽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마우스를 대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다만 기존의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굳이 마우스 찾아다니지 않아도 잠깐 마우스가 필요한 일은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한 거죠. 특히나 거실에서 콘솔이 아니고요, PC를 두고 게임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처럼 자이로 센서도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기울이면 지원하는 게임에서 그걸 통해서 조준을 할 수가 있죠. 저는요, 워낙 컨트롤러 게임을 많이 했어서 그냥 스틱으로 하는 편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아직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구성을 논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에 맞게 TMR 방식의 스틱이 적용이 됐습니다. 홀 이펙트보다도 좀 더 나은 방식이고요. 패드 쓰다 보면 생기는 그 특유의 쏠림 현상에서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요, 완충하면 3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게임을 안 할 때는 그냥 퍽에 올려두는 것이 마치 도구에 올려두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어서 충전과 방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아직 사용해 본 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하고 있던 게임들을 해봤는데 붉은 사막의 경우 아주 잘 맞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팀 컨트롤러는 커뮤니티에서 공개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데 붉은 사막의 경우 이미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레이아웃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조작이 복잡한 편인데 백버튼 4개의 기술 커맨드를 아예 할당해 두고 왼쪽 트리거를 액션셋을 바꾸는 용도로 쓰게 되면 백버튼 4개를 총 8개로 활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정말 수월했습니다. 게다가요, 왼쪽 트랙패드를 지도, 일지, 인벤토리, 스킬트리 메뉴에 쓰고 오른쪽 트랙패드를 마우스 역할로 활용해 보면 적어도 컨트롤러 중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제품은요, 무조건 좋아야 하는 제품이에요. 가격이 일단 16만 8천 원이니까 거의 최고가의 컨트롤러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가격에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이겁니다. 일단 플링 레이트가 250Hz 되겠습니다. 전용 동굴을 쓰는 게이밍 기어들은 1000Hz 지원이 기본인데 많이 낮은 편이에요. 컨트롤러로 경쟁적 게임을 잘 안 할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이게 좀 아쉽죠. 자, 그리고요, 진동은 역시 듀얼 센서가 짱입니다. 이건 존재하는 모든 컨트롤러 중에 듀얼 센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데 듀얼 센스 정가가 79,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센스 2개 값을 주고 산 셈이에요. 일단 너무 비싸긴 한데 또 이것밖에 안 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몇 가지 딱 맞는 분들을 꼽아볼게요. 거실에서 PC로 게임하는 분들! 스팀 컨트롤러 하나면 마우스 키보드 만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요, 저처럼 스팀 머신 기다리는 분들! 사실 스팀 머신은 이미 6월 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식 발매가 무산되면서 한국어 홍보 페이지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주문 자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컨트롤러는 스팀 게임을 할 때 커뮤니티 레이아웃 받아서 할 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스팀 머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거실에 있는 플스5 프로 치워버리기 위한 필수템이 될 수 있죠. 얼른 국내에도 스팀 머신 제발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이 스팀 컨트롤러만을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 게임 해보면 진짜 스팀 컨트롤러의 참맛을 알게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자, 댓글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 댓글 달아!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신동댕